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은 제가 강추하고 싶은 성장주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를 보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 급락에 대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미국 증시 2차 하락의 시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뉴스 아티클이나 방송 뉴스를 보면요. 대부분 다 미국 주식 급락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6월 11일 이후에 최악의 날을 가졌다라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다우지수는요. 710포인트 하락해서 2.7%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역시도 2.19%, S&P 500 2.6% 하락, 2.5%, 2.67% 정도면 심각한 정도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 이대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것인가, 앞으로 미국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증시 급락의 배경입니다. 과연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요, IMF가 미국 시간 어제 아침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작된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 9시 30분에 시작하기 바로 5분 전, 6분 전이었죠.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IMF projects nearly 5% contraction for world economy. 지난 4월 달에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이때 IM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020년은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 하락한다, 마이너스 3%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미국 증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필이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요. 마이너스 3% 달성하기 힘들다, 마이너스 4.9%로 조정한다. 굉장히 암울하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심지어는 2021년에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더딜 것이다. 원래는 2021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5.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근데 이 숫자 역시도 조정해야 된다. 5.4% 성장밖에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 미국 증시 급락 배경의 두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12시 정도 됐을 때 이런 기사가 떠요. Florida shatters a record for new cases in a day. 플로리다 보건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수요일날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5,508명이다. 5,5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숫자는 그 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이 4,000명에 불과했었는데 수요일날은 5,500명이 한꺼번에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소식이죠. 여기에 이 안 좋은 소식을 오히려 뒷받침하듯이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On Wednesday, the state reports that 15.9% of all tests came back positive, up from 10.8%. That increase indicates that the surge in new cases is not due solely to ramped up testing.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진자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래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하면 그 중에 10명, 한 10% 정도가 확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5.9%, 거의 16%에 가까운 사람이 확진되는 확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숫자가 늘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숫자의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확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 정도에 발표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는 미국 증시가 9시 20분에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카운터 펀치를 맞고 굉장히 비틀비틀하다가 정신 차릴만 하니까 다시 한번 커다란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제 미국 증시는 하루 종일 회복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미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김에 그럼 지금 미국의 코로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잠시 얘기를 나눠보면요, 현재 미국의 총 확진자 숫자는요 246만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사망자도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요 12만 4천 명. 하지만 200만 명 넘게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뉴스거리가 되지 않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데일리 뉴 케이스 그래프를 보면 그럼 하루에 신규로 확진하는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3월 중순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5월 초까지는 계속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초순에 들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6월 초까지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희망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나겠구나 라는 희망이 미국 전역에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둘째 주 들어서면서 이 데일리 매일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추세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데일리 뉴 케이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진 숫자 수가 늘어난다면 미국 증시의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은요, 데일리 데스톨입니다. 그러면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3월 중순부터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결국 5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최근 이틀 동안은 조금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있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고 돈을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려움만 없앨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 숫자가 많더라도 만약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멈추는 일은 없겠죠. 따라서 이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대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아직은 2차 하락이 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차 하락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 대비 투자 대기자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는요 2차 하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2차 하락이 왔으면 2차 하락이여 오라 하면서 손꼽아 2차 하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가득 쌓아놓고 2차 하락이 오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헐값에 사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2차 하락이 올 가능성이 적다란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위해서는 버블이 형성돼야 돼요.
버블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이 매일 2% 3%씩 계속 올라갑니다. 한 달에 30% 40%씩 계속 올라가고 누구나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전망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가능한 현금을 주식에 묻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락장을 기다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틀린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2차 하락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현금을 옆에 쌓아놓고 2차 하락만 와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처럼 주식이 막 3% 가까이 떨어진 날이 오면요, 추가로 매수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는 거죠. 따라서 떨어지면 사고, 급락하면 더 사고, 이런 사고 팔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급락 시장이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컨드 스티뮬러스 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이죠. 트럼프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세컨드 스티뮬러스 책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실현화되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차 하락이 아직은 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미국 연준이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미국 연준에 대해서 일드캡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일드캡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이너스 금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2차 하락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절대 하지 않겠다던 마이너스 금리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셔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양적 완화로 풀어져 왔던 엄청난 양의 현금들이 은행에 묶여 있었는데 그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하락이 왔을 때 바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봤을 때 2차 하락, 급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정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 세 가지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7월 2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이 7월 3일 미국 국경일이기 때문에 7월 2일 목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초에 발표되었던 고용 보고서에서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수치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번에 7월 2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마켓에 던져두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의 방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다 양호했어요. 기업 실적이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좋았던 이유도 있고요. 3월달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3월 2일 날 발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상황이 틀리죠. 4월, 5월, 6월은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기업 실적이 가장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2020년 2분기예요. 그 2020년 2분기의 실적이 7월 달부터 발표가 되겠죠. 누구나 2분기 실적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 미국 증시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몇 종목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주식만이라도 기업 실적 보고서가 발표되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켓의 전문가들이 어널리시스트들이 예상한 실적보다 좋았다면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널리시스트들이 예상한 수치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러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데스톨인데요. 미국 내에 코비드 사망자 숫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확진자 숫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미국 내에 있는데 그거는 좋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망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사망자 수는 지금부터 꾸준히 줄어들어서 코비드-19에 대한 그 공포감 확산을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의 미래를 관망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보는 미국 증시의 대처 방안, 저는 과연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향후 마켓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미국 사망자 체크를 매일매일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과연 사망자 수까지 늘어날 것인가? 사망자가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면 록다운이 다시 일어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록다운을 풀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 전역에 다시 록다운이 오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다시 마비되고, 그러면 2차 대폭락은 막아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7월 2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내용입니다. 6월 초에 발표된 내용처럼 과연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 7월 2일 날 발표된다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2분기 기업 실적 보고서 확인.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 종목들 2분기 실적 발표일이 언젠지 확인을 하셔서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어널리스트들이 발표한 예상치에 비해서 올라갔는지 미스했는지를 꼭 체크해서 향후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 비중인데요, 제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매일매일 엄청나게 가파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욕심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급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락이 오지 않으면 내가 현금화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면 돼요. 그것으로 행복하면 되겠죠. 하지만 혹시나 올지 모르는 폭락장을 대비해서 50% 정도는 현금화시켜서 쌓아두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주식이 오르면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좋고, 주식이 떨어지면 현금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50%까지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쉐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